투자증권 차장 김민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오늘 종목도 마무리를 해보고 시장은 장이 마치고 나서 또 브리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제 이제 셀트리온의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이 하락장에서도 선방하고 있는 모습인데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그 정책 수혜인가요? 아니면은 셀트리온이 많이 빠져서인가요? 이것도 단발적인 상승일까요? 두 분의 의견 OX로 확인해 보시죠. 수급을 기대해보자라고 오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셀트리온 개인 투자자분들, 개미들의 무덤이라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굉장히 힘든 종목이거든요. 네. 네. 부활하네요, 보니까. 부활할 수 있습니까, 이제? 무덤에서 살아와야죠. 네. 네, 아무도 관심 없게 되면 이젠 한번 움직일 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고 또 폭을 길게 잡기는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쪽에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미국에서도 모건 스탠리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런 시장에서 방어적인 섹터로 시장을 딱 대응할 수 있는 쪽, 지금 제약 바이오 쪽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약간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고 미국도 약간 그런 변화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다 밀렸는데 제약 바이오 섹터 조금 강한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또 정부 정책적인 얘기는 이거는 그냥 매번 새로운 정부 바뀔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너무 단호하게 얘기하셨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또 하나 오늘 나왔던 거는 휴미라죠. 이쪽에 대해서 내년에 AbbVie와 합의를 본 다음에 이제 FDA 승인 받고 그 다음에 판매할 수 있겠다라고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고농도의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된 쪽에 어떤 바이오 시밀러다 보니까 기대감은 높은 건 현실인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일정이 있다 보니까 일정이 통과해야 되겠죠. 기대감은 살짝 올라올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이 정도 되면은 중기 저항선 돌파했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난번 고점대 부분까지는 한번 가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약간 18만 원대 정도까지 18만 원, 19만 원대 정도까지는 한번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셀트리온 부활의 조짐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오로 일치가 된 종목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에 대한 의견도 일치될지 펄어비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은 사막 부진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사실 네. 나름 흥행을 했는데 우리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였는지 오늘장은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 전에 성장주 살아나기 위해서, 게임주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 기대보다 더 잘해야 되었는데 기대만큼만 나와서일지 부진이란 단어가 붙었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분의 펄어비스 투자 의견 OX로 알아보겠습니다. X로 일치가 됐고요. 저희 채팅방에도 X입니다라고 글이 올라와 있는데 펄어비스가 네. 지금 이렇게까지 빠질 만한 이슈는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게임주 전반적으로 지금 네. 좀 밸류가 깎이는 그런 구간에 있는 데다가 저는 이제 단 하나의 게임으로 조금 많이 주가가 오른 기업들은 굉장히 걱정이 돼요. 예전에 이제 컴투스도 마찬가지였죠. 초대형 블록버스터 게임을 내놨는데 그거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맨날 내는 것마다 다 실패를 하고 이런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펄어비스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우려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정말로 검은 사막 엄청난 IP를 가지고 블록버스터 게임 여기저기 성공하고 했지만 과연 그 이후에 그걸 능가할 만한 초대형 히트작을 또 내놓을 수 있을 것이냐. 이걸로 지금 쏠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다 게임 시장 자체가 워낙에 조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구간인 것 같고요.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던 밸류들 평균 맞추기에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조금씩 빠질 수도 더 있다. 밸류 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과정으로 옮겨오게 된다고 하면은 주가의 추가 하락이 더 있을 수도 있겠다. 수급적으로.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게임주 이야기하면서 또 김민수 대표님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으니까요. 네. 어제 차영수사님 모셔서 김민수 대표가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요라고 이야기하고 가셨거든요. 아닙니다. 저는 네. 주식을 더 좋아합니다. 이 펄어비스 검은 사막에 대해서도 해보셨잖아요. 당연히 했고요. 네. 아직도 하고는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번에 나온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중국판은 검은 사막이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래요? 모바일에서 구현되는 사용이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얘기는 PC와 콘솔은 거의 비슷하고요. 모바일은 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도 PC 쪽과 또 모바일은 좀 차이가 나는데 중요한 거는 중국 거는 그들 게임입니다.
우리 게임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돌아가는 영상 보다 보니까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검은사막 맞나 싶은 정도인데 그런 쪽에서 일단 성과가 안 나왔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지금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이제 중국이 봉쇄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 쪽에서는 약간 과거에 코로나19 수혜적인 종목들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게임 쪽은 그런 쪽에서 막 이렇게 새로 나온 게임 우리 한번 해봐라는 쪽에서 만약에 반응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지금이 아니라 주말까지 해서 약간 속도가 올라가게 되면 바뀔 수는 있죠. 근데 지금 펄어비스가 못 올라가는 첫 번째 이유는 공매도 때문입니다. 그냥 시가총액 대비해서 공매도 잔고 가장 많은 회사가 1위가 압도적으로 펄어비스입니다. 네. 요 때를 맞춰서 공매도가 그렇게 기승을 부렸는데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거기다가 예상했던 것보다 아마 예상했던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공매도 때문에 못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목을 잡았다는 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청산이 돼야 되겠죠. 이 청산이 되게 되면 단기 낙폭 과대에서는 올라올 수는 있겠는데 아마 너무 아직은 크게 기대는 못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공매도를 또 꼽아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공매도 잔고가 쌓여 있는데 주가가 쉽게 오를 수 있겠느냐. 네, 펄어비스의 현재 구간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OX 볼게요. 전력 반도체를 믿고 샀는데 EST가 전력 반도체를 팔아버렸습니다. 네. 이제 이 돈 가지고 우리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다른 걸 하겠다고 하는데 네.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제 그냥 장이 마치고 공시가 나와버린 상황에서 그러게요. 손 쓸 수 없이 하한가를 가버렸어요. 맞습니다. EST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죠. 네. X를 드렸지만 지금 이 하한가에서 쉽사리 손이 나가지 않는 건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사장님 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글쎄요. 이거 지금 참 대응이 이제 중간중간에 한번 좀 풀리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하한가로 네. 바로 막 직행을 한 건 아니고 한번 이제 풀리면서 8,000원 부근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하한가에 쌓이고 물량이 30만 주 정도 지금 쌓여 있는 상태거든요. 워낙에 아마 지금 수급 상황도 오늘 봤을 때는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좀 추측이 되거든요. 그만큼 좀 상당히 큰 타격을 주는 공시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초반부터 일단 투신 쪽이나 사모펀드 쪽에서 아마 매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 지금 매도량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 가장 중요한 전력 반도체 단을 이렇게 좀 허망하게 일단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EST를 들어가신 분들, 내용을 알고 들어가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전력 반도체 때문에 들어갔지 않았을까라고 맞아요.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애초에 투자의 포인트, 결정을 했던 포인트가 깨졌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투자 판단을 했을 때 어떤 결정을 좀 내려야 되는 구간으로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매각한 대금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지금 시장 환경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고 신사업들 펼쳐나가기에도 워낙에 지금 선두업체들 따라가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전력 반도체에 굉장히 좀 큰 타격을 지금 주가상으로 받았고 추가적으로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우려가 생기네요. 네. 네, 그래서 EST X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빠르게 이런 종목 말고 두 분이 직접 고른 종목은 또 무엇이 있는지 마감에 살 종목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시면요. 에스피니랑 그다음에 1순위 고객사 177조라고 했습니다. 두 분의 키워드가 굉장히 다른 분위기를 띠고 있는데 종목 열어보도록 하죠. SPG 그리고 테크윙입니다. SP니, SPG 이거 좀 약간 억지 아닙니까? 네,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네, 실패하셨군요. 실패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SP 그냥 잊어주세요. 그냥 근데 네. SPG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요즘에 주가는 좀 올라 있습니다. 올라 있는데 체력이 되니까 올랐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시점에 맞는 종목이다. 특히 어느 정도 알려지기로는 정밀 제어용 관련된 기어드 모터 그리고 또 감속기 관련된 업체인데 내용을 파보면 파볼수록 참 똘똘하고 알짜입니다. 그동안 일본에서 관련된 쪽에 거의 90% 시장을 점유했다가 이를 하나씩 특히 대표적으로 국내 반도체 검사 장비 쪽에서 SR 모터를 상용화 성공하다 보니까 거기서 납품하고 인정받아서 이제 일본 쪽의 점유율을 하나씩 이제 확대해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이제 반도체 장비 쪽도 들어가지만 제일 중요한 게 로봇이죠. 로봇 쪽에서 당연히 로봇 관련된 부품주의 가장 탑픽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고 또 두 번째는 어제 저희가 많이 얘기 나왔던 UAM 네 이쪽도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모터의 강자인데 주식 담당자 IR 관련돼서 얘기할 때 모터인데 이 모터 관련된 쪽에서 혹시 그러면 자동차용 전기차용으로 들어가느냐라고 했더니
그쪽에선 시도했는데 조금 좀 정체돼 있고 우리는 UAM을 기대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그냥 기대합니다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뭔가 또 변화가 나오게 되면 하나의 또 관련된 쪽에 강자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이 부분은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최근에는 미국의 최대 공작기계 회사 쪽에 납품을 하기 시작했고 보니까 잘 되니까 추가 납품 가능하고 거기다 증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증설이 확정이 돼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한 2배 수준, 한 10,000대까지도 확대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을 것 같고요. 게다가 작년 매출과 영업이익 봤을 때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꾸준하게 늘어가는 모습들 나쁘지 않은데 근데 어떤 성장과 같이 결부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시총이 3천억대 중반대까지 와 있는 게 살짝 비싸긴 합니다. 그래도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따라서 한 15,500원대 매수하고 목표가 17,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SPG라는 종목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1순위 고객사 177조의 키워드를 갖고 있는 테크윙 빠르게 들어볼게요. 네, 일단 테크윙 1순위 고객사 177조, 향후 10년간 1순위 고객사가 마이크론이에요. 근데 그쪽에서 10년 동안에 177조 투자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장비 사이클에 맞춰서 투자가 집행이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SK 하이닉스 쪽도 있습니다. 이번에 솔리다임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그쪽에서도 같이 수요들이 SSD 핸들러 쪽이라고 하는데 그 이송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류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메모리 단에서는 좀 정형화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빠르게 분류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핵심이 향후에는 될 비메모리 쪽 그래서 SSD 핸들러는 이 등급에 따라서 분류를 세세하게 해줘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소모품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COK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트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칩을 담아서 트레이에다 담아서 검사 직전까지 공정해서 이송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품들이 많이 들어갈수록 이제 소모품 단에서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메모리 쪽이 확대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작년에 지연됐던 메모리 단에서 수주 증가 이런 부분들도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메모리 쪽에서 소켓온 칩이라고 하죠. SoC 신규 고객이 수주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COK 이런 부품, 소모품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영업 레버리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그 글로벌 후공정 업체 OSAT라고 하는데 이쪽에서도 지금 SoC 핸들러라던가 버닌 장비 같은 쪽으로 제품 믹스가 개선이 되면서 올해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테크윙을 꼽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오늘 종가에 매수해서 분할 매수해서 목표 주가는 28,000원, 순저가 16,5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는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하락하지만 낙폭을 2%대까지 키우진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코스닥은 895.78포인트 지납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